안녕하세요. 뻔뻔한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만의 기세가 정말 남다르게 보이는 건 이번에 엔비디아의 총알아 부를 수 있는 TSMC가 3분기 순이익이 54% 정도로 껑충 다시 뛰어오르는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3분기 실적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거의 14조 원 정도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냈다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파운드리 업체로서는 거의 넘버원을 찍을 기세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 반도체 시장의 이 먹거리 파이는 대만 쪽으로 다 가게 생겼다는 얘기죠. 한국에선 삼성과 하이닉스가 선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무한 경쟁 구도 안에서는 나름 선방했던 하이닉스,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부분에서 이 엔비디아의 수주를 받아서 납품을 깨알같이 하는 바람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러나 반면에 삼성전자는 경영진이 사상 처음으로 실적 반성문을 내면서 그동안의 부진을 씻겠다라는 절치부심의 스탠스를 취했는데, 결국엔 아무리 90도 인사로 깍듯하게 실적에 대한 반성을 한다 해도 실적이라는 게 돌아오는 메아리도 아니고, 냉엄한 현실은 하이닉스의 외국인 순매수 1위, 삼전은 외국인 순매도 1위 라는 정말 엇갈리고 있는 명암이 교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하이닉스가 국내 메모리 부분에서 삼전을 제치고 1위 넘버링을 달아보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SMC가 3분기 순이익이 14조를 찍었다는 팩트는 정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고전이 예상이 된다는 생각이 번뜩 들 수밖에 없고, 결국 한국은 반도체 빼면 시체인데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결국 기업의 이 경쟁력이라는 건 금융시장에서 뿌리를 둔 이 자본력의 가두리, 얼마나 외국인 자본이 기업의 생산성을 보고 투자를 하느냐에 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6만전자 대열에서 이탈이 된 것도 역시 반도체 업황의 악화는 결국 금융시장의 위기로까지 이어진다는 이 절체절명의 브릿지 가교 역할이 너무도 분명해지는 상황에선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자 이탈 현상은 삼전이 다시 분발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분명한 실적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이 쩐의 세계는 냉엄한 거라. 다시 외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턴 지점을 만들기가 점점 빡빡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삼성이 실적 반성문 쓰고 고개를 숙이면서 송구하다는 사과를 대국민 선언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미 삼전은 국대 기업이고 국민 자산이라 부를 수 있는 증시에서의 막강한 호위무사, 개미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 자칫 외자만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자본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위기감이 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대만 TSMC의 실적 발표는 거의 충격에 가까운 쇼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세도 다시 하락세로 이 때문에 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4천억 이상을 팔아치우고 있고, 오늘 대만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올랐던 코스피가 다시 기우뚱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하락세로 가고 있고, 삼전은 0.34% 정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6만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3% 이상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이게 지금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 결국엔 이 자본시장의 구멍은 부동산 시장을 직격한다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 오늘 당연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당연히 지난달부터 부동산, 아파트 거래량 렉이 딱 걸려서 거래가가 본격적으로 휘청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롯데캐슬 이스트폴 분양한 지 얼마 안 됐죠. 거의 여기 당첨되면 10억 차익을 거둘 거라는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청약을 한 곳이었는데, 이번 10월 둘째 주 거래가가 떴는데 25억에서 1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7억 정도 하락하는
거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퍼센테이지는 거의 뭐 27%가량 하락 추세. 이렇게 롯데캐슬 이스트볼이 속절없이 하락 대열에 참여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축 대장단지 위주로 낙폭이 큰 하락 거래가 나온다는 것, 10월부터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장단지 위주로, 그것도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하락 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서울 대단지 최근에 분양한 것들은 분양가를 너무 올렸다는 얘기죠.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여력이 앵꼬가 난 상황인데, 이렇게 되니 실질적인 주변 시세를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 부동산 상황이 금융시장과 연관된 대기업들의 업황 악화와 직렬 연결이 된 상황에선 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조짐이 분명하고, 오늘 대만 TSMC가 14조의 반도체 이익을 가져가 버렸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대장단지 낙폭은 고스란히 하락 쪽으로 비례하는 하향세 궤적을 그리게 하는, 이건 완전히 그 3쿠션적인 작용과 반작용, 기업의 실적 악화와 연동된 금융시장의 타격, 게다가 자본이 빠져나가는 휘청거리는 금융시장의 분위기 튕겨져 나오면서 고스란히 아파트 값을 집타하는, 과거에는 이런 구도를 잘 생각하지 않았죠. 금융시장이 나홀로 좋았던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독야청청하던가, 혹은 대기업이 솔로로 무지막지한 글로벌 활약상을 각계 전투로 벌여왔었기 때문인데, 그러나 상황이 극악으로 치달으면서 업황의 악화와 금융시장의 약세, 자산시장의 내홍이 서로 간에 이 위기를 물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바로바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라. 그래서 더욱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집값은 고점에서 무서운 속도로 이 저점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헬리오시티 역시도 10월 둘째 주 거래가 떴는데 24억에서 23억으로 1억 정도 내려앉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송파구의 집값 풍향계로 볼 수 있는 상당히 파급력이 큰 대단지인데, 이렇게 1, 2주간에 1억씩 낙폭이 난다는 건 아주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올림픽 팍포레온, 둔촌주공 역시도 24억에서 22억으로 내려앉는 분위기. 최고가 대비 2억 이상이 하락하는 입주권 거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2달 만에 2억이 떨어졌으니까 한 달에 1억씩 하락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역시 10월 들어서 대장단지들은 확실히 가격 변동의 중심에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하락 시기 직전에 보였던 조짐들, 지금 아주 고스란히 그 궤적대로 가고 있고, 이 당시에는 고금리 상황, 미국이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던 시기여서 거래가 죽었던 기저의 변화가 집값 변화를 이끌었다면, 이번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경기 침체와 맞물린 기업들의 업황부진, 거의 역대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내수 침체와 동반한 시중 자금 회전이 거의 경색에 빠질 정도로 나빠져 있고, 심지어 금융권, 코스피 시장의 약세장과 이금융권 건전성 위기까지도 나열이 쭉 되고 있어서 급반전을 시도했던 기준금리 인하는 오히려 시중은행 금리를 역으로 끌어올리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 1차 하락 시기에는 집값 하락 요인이 심플했죠. 그냥 무조건 고금리. 그러니 지금 시기는 이 서라운드 악재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이게 감당이 불감당이 되는 거고, 거의 집값 하락세는 요지부동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에서 스스로를 다시 탈출시킬 수 있는 반등의 여력은 거의 소진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늘 대만 반도체 업체가 충격적인 54% 이상의 순이익이라는 이 깃발을 꽂았다는 건 결국 무너지는 반도체 먹거리 파이가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고, 이게 고스란히 반도체는 기술력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서 회복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도 어찌 될지 감당할 수 없는 테크니션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역시도 지금 스스로가 아파트 가치의 존재감을 불러올 수 있는 이 기저의 힘은 이미 다 소진이 됐다 봐도 무방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이제 코각계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건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업황이 이제 대만에게 끌려다니는, 조금은 쫀심 확 상하는 상황이 이어지고도 있고, 집값 역시도 이젠 주인들이 자전거래, 허위거래, 집값 띄우기,
백방으로 몸부림을 쳐봤자 스스로의 의지만큼 집값이 오르질 못해 전적으로 대외 변수에 끌려가는 형국이어서 정확하게 데칼코마니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멀티버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대외 변수의 상황 속에는 한국 아파트 가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그 정도로 뭐 한국은 모든 가치의 중심이 집이었어요. 근데 이걸 세계의 자본시장이 급변하면서 해머로 깨고 있는 와중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2차 하락장은 아마도 한국 부동산의 버블이 철저하게 걷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벨트 꽉 매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절대로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집 매수는 철저하게 손절하고 그 사이 틈새 빈 공간들 잘 엿보셔야 되겠습니다. 고점에서 물리면 이번 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시중금리는 제로섬으로 가지 못하고 제로금리 시대는 종언을 고했고 고금리 상황과 비슷한 시중은행 금리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금리가 아무리 상징적인 인하의 깃발을 휘날려도 시장금리에서 이 혜택을 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 돌아다니는 통화가치의 바로미터가 완전히 변했다는 얘기죠.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대방건설에서 11억 싸게 내놓는 아파트 나오게 되는데요. 동탄 디에트리 퍼스티지, 여기는 3년 전 분양가로 나오는데 당시 분양가가 4억 8천대로 나왔었고 고스란히 이 가격대로 나오게 되는데 당시 뭐 경쟁률만 800대 1이 넘었었습니다. 입지가 동탄역과 거의 붙어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입지 보이고 있고 주변 시세를 보면 매물이 거의 뭐 14억이 넘게 나올 정도로 분양가 면에서 뭐 11억이 싸다고 볼 수가 있죠. 동탄 롯데캐슬과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가격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세가도 5억 정도 형성이 돼 있어서 무주택자라면 자기 돈 계약금 넣고 한 푼도 들지 않을 수가 있고 이후 전세보증금으로 계약금도 회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25일 청약홈을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체크해 보시고 틈새는 그때 잘 들여다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패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선 100번을 신중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얘기죠. 좋은 기회들 많이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대만에서 날아온 실적은 충격입니다. 그만큼 실적 파일을 다 가져가버린 터라 한국 쪽 먹거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고스란히 금융시장은 이를 반영하는 하락세 보이고 있죠. 결국 부동산 시장은 이런 대외적인 변수가 예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이젠 각자 도생하지 못하는 자본끼리 묶인 시장이라 앞으로 집값은 상당히 극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사이 틈새는 잘 들여다보시고 체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동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라 한복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